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지금 포비 간사님이 요즘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택다이빙의 거의 뭐 국내 탑을 찍으시는 독보적이죠. 네. 저는 그림자는 못 봤는데 나 오늘 이렇게 네. 오늘 챙겨 입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부담 네. 저기 하신 분이죠. 네네. 어려우신 분. 부담이 많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박헌영 트레이너님을 모시고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저희가 멀리 왔죠. 네. 한 3시간 정도 달려서 왔고요. 먼저 박헌영 트레이너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박헌영 트레이너입니다. 네, 우리 트레이너는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력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2007년도에 울진의 성류굴, 네, 성류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단양의 온달동굴, 2009년도에는 용천동굴, 2010년도에는 삼척의 환선굴, 예, 그리고 2012년도에 강원도 용소동굴까지 해서 동굴 탐험을 또 많이 하셨고 최초로 또 한국에 있는 예, 동굴을 또 발견하시고 레벨이 틀립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미국으로 다이빙 유학도 다녀오시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해에서 해양 관측 장비 또 이렇게 인양도 하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레크레이션 다이버인데 네. 우리 또 직업적으로 다이빙을 하시는 박헌영 트레이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큰절 해야지. 큰절. 감히. 자리가 좁아서. 네. 자, 그럼 먼저 트레이너님 이제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사실 저도 택베이직이라고 교육을 받긴 받았지만 네. 이게 레크레이션 다이빙하고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하자면 기술 다이빙인데 이게 네. 제가 사실 이게 분류가 좀 모호해요. 뭐가 기술이 우리 레크레이션 다이빙들도 많은 기술들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쾌하게 이게 테크니컬이고 이게 레크레이션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약간 어쨌든 상업적인 어떤 다이빙이 있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한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죠, 뭐든지. 근데 테크니컬 다이빙은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열심히 하고 탐험을 하다 보니까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테크니컬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오버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기술과 장비와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다이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너님께서도 레크레이션 다이빙으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예. 어쨌든 오픈워터부터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테크니컬이라면 이제 뭐 그걸 지금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제 개념을 아직도 저도 뭐 교육도 받고 했지만 약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레크레이션 다이빙보다는 뭐 40m 이상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예. 95년도에 다이빙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리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99년도에 다이빙 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이빙 강사한 것은 속초에서 했어요. 바다에서요. 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서울에 왔는데 동기들이 이제 새로운 단체 지금 SDI죠. 저는 나우이로 시작을 했는데 SDI라는 단체가 새로 나와서 그거를 이제 한다 그러길래 저도 크로스오버를 같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강사 교육을 일주일 동안 했죠. 그러고 왔는데 100m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그때 2000년도에요. 100m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그때는 되게 어렸습니다. 군대 갓 제대하고 나니까 어린 마음에 100m를 우리나라에서 몇 분이나 다녀오셨냐 했더니 제 기억으로 4분이 다녀오셨대요. 그 당시에도요? 네, 그 당시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그냥 얼마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해보고 싶었죠. 어린 마음에. 2000년도에 뭐 했어요? 군대 갔죠. 그때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생. 저도 다이빙을 빨리 저는 그때 막 진짜 막 물장구 칠 때는 물장구 칠 때. 근데 그때 100m를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원래 교육을 가서 100m를 가는데 저희는 90m 뿐이 못 갔어요. 필리핀에서. 교육은 그렇게 끝나고 그 해에 저랑 지금 TDI 본부장이신 정혁 본부장이랑 UTD 본부장님이신 그 박재석 본부장이랑 저랑 셋이서 울릉도에 가서 105m를 갔죠. 원래 120m를 계획을 했는데 수심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05m뿐이 못 아, 갑니다. 수심이 안 나가서 105m뿐이 못 바닥 갑니다. 이게 네. 물때만 잘 맞았으면 5m는 그냥 되는 그렇죠. 건데 예. 물때를 못 맞추죠. 아까웠습니다. 오픈 우리 그 네. 레저 다이빙에서 물때 네. 그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럼요. 얼마나 예. 중요해요. 지난번 영상 때도 얘기하시고 그때 당시에 그 처음에 우리 트레이너님 시작할 때 4명 갔다고 했었는데 예. 그러면 우리 트레이너님 몇 번째로 가신 거예요? 5번째인 거죠. 다섯 그러니까. 번째로. 예. 아. 명수로 지금 그 5번째로. 사이에 그러면 없었죠, 가신 없었죠. 분이- 예, 어.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재까지도 다니신 네, 네, 분이고 네. 최근에 서해 80m도 갔다 오시고 아, 이게 서해로. 네. 필리핀 100m하고 서해 40m하고 개념이 틀려요. 네, 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공손하잖아요. 다이빙 얘기 보면은 제가 일제를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아예 레벨 자체가 틀린 분이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라고 민망하게. 아유 진짜. 테크니컬 다이빙 이제 저도 이제 교육받을 이제 더블 탱크 뭐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사이드 마운트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는데 테크니컬 다이빙 하면 예. 일단 시간과 비용 예, 그리고 항상 비용이 제일 많이 따라오는데 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되는 장비들 이제 대표적인 거 뭐 이거는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왜 그거를 써야 되는지 좀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면요. 네, 다이빙 장비 중에 네, 어차피 이게 성인 장난감 아니에요. 다이빙 중에 꼭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자 그러냐면 네. 뭐 사람들은 뭐 니브리더 사고 싶다 뭐 이런데 네, 네. 저는 DPV를 무조건 권장해요. 아, 다이빙 장비 중에 제일 재밌는 장비가 음. DPV로 저는 예, 그렇게 그 여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죠? 네네 알고 있죠. 예, 지원되지 않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지금 AI에 아유 구글도 몰라요 DPV 그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하네. 네. 그 테크니컬 다이빙을 제가 이제 베이직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 항상 포비 간사님도 얘기하고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짝 다이빙, 네. 짝 다이빙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팀 다이빙을 강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팀 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빙을 할 정도가 되시면 자기 케어는 자기가 가능할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팀 다이빙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나요? 예를 들어서요. 예. 뭐 좀 이제 벗어난 거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00m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네, 100m를 이제 오픈 서킷으로 가려면 더블에 네, 최소한 이 뭐 스테이지 디코 탱크에서 최소한 싱글 11큐빅짜리 탱크를 네, 네. 최소한 5개에서 6개, 뭐 네. 나아가서 7개 이렇게 내야 돼요. 네, 그럼 저는 트레이너고 네, 강사님이고 다이버예요. 네, 이거는 네크레이션이죠. 보통 네크레이션에서 강사들은 네, 이 다이버를 챙겨주잖아요. 네. 그리고 도움을 받고요. 네, 네, 근데 100m에서 제가 6개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제가 아무리 트레이너를 해도 얼마나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예. 예, 이미 이 다이버 트레이너 이걸 벗어나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선 팀원이고 네.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 줘야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예, 할 수가 뭐 없어요. 다이버를 케어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네, 네. 어쨌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지 알아야 되고 네. 도움을 또 다이버지만 트레이너한테 도움을 강사나 트레이너한테 도움을 줄지 알아야 되고 네네. 서로 그래서 팀 다이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그 포비 선생님 근데 계속 웃고 계시는데 뭐 하실 얘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틀리니까 네. 탱크를 6개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2개 매봤어요? 아니 저 더블도 이제 체험이죠. 그쵸. 뭐 그 정도면 그것도 체험인데. 막 어리버리 하잖아요. 네. 막 바닥 갈고 댕기고 그러잖아. 근데 6개면은 네. 이게 다이빙이라는 게 팀을 만들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가 웃은 않죠. 거예요. 그렇죠. 저 혼자 누구하고 나도 팀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데 네. 없어서. 그렇죠. 없어. 제가 제일 어떻게 해드릴 힘들죠. 수도 네, 없고. 그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저희가 해외 사진들 보면 탱크를 막 양쪽에다 막 3개씩 막 4개씩 차고 다니는 네. 그게 그러면 설정 사진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그럴 수가 있죠. 예. 그 저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농담으로 그렇게 네.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이빙 입문을 한 지는 뭐 한 3, 4년 됐는데 테크니컬이라는 거는 사실 작년에 알았거든요. 작년에 알았고 이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 레크레이션 다이빙보다 상위의 다이빙이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더 고도의 다이빙이다. 레벨이 더 높다. 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테크니컬 다이빙은 사실은 이제 이 태어난 이제 태생 자체가 네. 사실은 탐험이나 네. 레크레이션의 범주에서 못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기술도 더 발전이 됐고 장비도 더 발전이 됐는데 네. 이거 역시도 이제 탐험을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굳이 극한이 아닌 테크니컬이지만 내저로서 또 네. 또 이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유행을 했던 거, 그 유행을 하고 있는 있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는 걸 배우고 하고 있는 건 탐험이 아니더라도 좀 더 레크레이션에서 벗어난 곳을 갈 수 있고 그게 더 재밌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장비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국내 다이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드라이 슈트 구매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테크니컬 쪽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려고 그런 하시는 것들이 분들 많죠. 유행이 많이 이제 테크니컬 다이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또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강습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아까 뭐 동굴도 찾아내시고 뭐 하시는 그렇게 해서 다른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테크니컬을 배웠을 때는요. 테크니컬을 배우면 당연히 동굴 탐험도 해야 되고 뭐 딥다이빙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있는 동굴은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국 동굴연구소랑 이렇게 저희가 조인이 돼가지고 저희 동굴연구소 수중 분과로 이래서 많이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배운 걸 써먹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만으로는 이 샵을 운영하는 게 참 쉽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게 어떤 거냐면 사이언티픽 다이빙에 딥다이빙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수중 관측 장비를 30m에다가 빠뜨려서 잊어버리면 그냥 일반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 가서 수색하고 인양하고 하면 되는데 뭐 80m, 100m, 120m 이런 데다가 빠뜨렸다가 이게 찾지 못하면 저희 같은 이제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수색해가지고 인양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 삶을 이어가 나갔었죠. 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쪽 이제 수중 다이빙 쪽으로 이제 업종, 직종을 찾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의뢰도 들어오고 고민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직업, 미래 직종에 대해서 조언이나 어떻게 해야 하라고 좀 한번 얘기한 코멘트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빙이 그래요. 이게 일반 그 어떤 직장 일처럼 이 길이 정해놓은 게 사실 없어요. 이 다이빙으로 업을 하는 자체가 힘들죠. 탐험이라고 생각이 이게 탐험이 이렇게 계속 모험이다. 모험 개척을 해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탐험가들도 모두가 다 유명해지고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쓰는 탐험가가 있으면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스쿠버 같은 경우는 탱크만 날라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시피 이 스쿠버라는 직업 자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개척을 해서 앞에 쓰느냐 뒤에서 백업을 사라져 가느냐 이게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저는 딱 중간을 딱 유지해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탐험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수염도 이렇게 딱 이렇게 탐험가세요. 컨셉을 정하고 지난번 교육 때는 이 수염 없으셨던 그러니까요. 방송쟁이시죠. 아시는 거지 선생님. 다이빙 중에서도 뭐 동굴 탐사는 사이드, 뭐 그러면 대심도 뭐 100m, 200m 들어갈 때는 뭐 더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좀 그거는 조금 네.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잘못된 얘기 같고요. 그냥 동굴을 탐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쓰냐는 다 달라요. 사이드는 동굴을 탐사를 하는데 스키지 환경이라고 그래요. 더블 탱크는 도저히 틈새를 못 지나가려고 그럴 때는 사이드가 필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수심도 깊어요. 수심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0m, 90m고 길이도 길고 이럴 때는 사실은 또 리브리더가 또 제격이겠죠. 왜냐하면 탱크로는 뭐 10개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탐험에서 어떤 장비를 쓰냐는 그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이거는 이 환경에 쓰고 저건 저 환경에 쓰고는 조금 반대이지 않을까.
이런 환경이니까 이 장비를 쓰고 이런 환경이니까 이 장비를 쓰고지. 예. 이 장비로는 이런 환경? 예. 물론 맞죠. 이런 환경을 탐험하기 위해 이걸 배워야 되는 건 네네. 맞지만 꼭 이걸로 이 환경에서 써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니까 대단하신 게 순서만 바꿨는데 이게 정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무식 장비가 어쩌고 호흡기 그런 거에 의미가 없고 네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를 네. 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럼요. 저도 네. 되게 중요한 네. 이유가 네. 100m 수심을 100번을 이상 갔다 오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이걸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신 거고 장비 세팅도 본인이 직접 하세요. 물론 팀원끼리 상의해서 하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항상 거죠. 다른 거죠. 저희하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차이가 좀 다른 거. 네네. 그러니까 되게 국내에 이런 분을 또 진짜 모시기도 힘들고 또 많이 먹고 이제 방송 찍잖아요. 배웠을 때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아 택하면 죽는다. 네네. 뭐 리브리다 하면 죽는다. 그런 네. 얘기 하도 많이 들었고 선배들한테 하도 들어서 저는 그냥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직접 요즘에 해보고 하니까 다른 거예요. 네. 그냥 다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그거대로 거? 트레이닝 받고 하면은 네. 저희 그 제 제자도 어드밴스도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팀 만들려고 네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네. 인군도 하시잖아요. 저는 뭐 체험이죠, 뭐 체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으로 다이빙 유학을 가셔가지고 앤드류라는 분한테 아 앤드류 예. 구독자 아실 거예요. 앤드류라는 분이 네. 저는 앤드류라고 하면 ET에 나왔던 많은 아니 나는 몰라. 아, 우리 오션디는 몰라도 앤드류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진짜 네. 유명해요. UTD 본부장님이시고요. 네. 지금 또 그 UTD를 또 하고 계시는 저랑 또 같이 사업을 하셨던 네. 박재석 본부장님이 UTD라는 단체를 또 하고 네. 계세요. 네. 그 특이한 게 그 우리 트레이너님께서는 유학을 다녀오시고 나서 그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하신다고. 네네. 저는 컴퓨터 없으면 죽는다고 배웠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안 팔려요 요즘에.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좀 이렇게 좀, 예. 그 레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비율 데코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오히려 컴퓨터보다 더 단순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참 네네네. 설명하기는 참 되게 쉽지가 않지만 네네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 안 하지만 바텀 타이머라고 네. 디지털 뭐 수심, 시간, 네. 뭐 온도, 네. 뭐 평균 수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여기서 컴퓨터가 멈춰 그럼 멈추고 이제 가도 돼 그럼 가고 이렇게 자, 컴퓨터에 의존하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요. 네. 저는 자율주행은 뭐예요?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은 자기가 알아서 네. 제가 멈추지 않아도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멈춰주고 네네네. 신호만 보내는 건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이 지금 다이빙을 컴퓨터라고 얘기하지만 네. 자동차로 치면 신호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자동차 컴퓨터라고 하는 자율주행은 어때요? 내가 알아서 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고 있어도 서주고 네. 갈 때 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름이 컴퓨터지 네. 컴퓨터라고 보죠. 그냥 계측개입니다. 알려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걸 지키는 기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율 다이빙, 비율 데코. 비율 데코에서 레쇼 데코라고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많고 좀 신기한 분야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으면 다이빙을 못 하는 줄 아는 그런 제가 그래요.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인식을 갖고 있는데 네. 뭐 저는 뭐 여기 방송이라 네. 얘기는 안 네네네. 할게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레쇼 데코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네. 단점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장점은요. 네. 내가 암산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굳이 계획과 벗어나도 그냥 그때 내가 암산으로 해서 그때 해오는 거고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는 뭐 여기 이제 슬레이트 보드라고 네. 해요. 적어가는 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한두 개 적어가요. 네. 근데 이미 레쇼 데코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들은 다 계획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죠. 여기서 계획한 것보다 더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멘붕이요. 레쇼 데코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그냥 내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암산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네.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나오면 네네. 하는 계산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되게 쉽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입금. 입금, 예, 입금을 해야 돼요. 배우고 나면 다 대부분 그냥 좀 허탈해합니다. 자, 허탈해. 입금하세요. 입금하시고 교육 신청은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우리나라 네. 국민은 뭐 다 할 수 있다. 다할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 10 나누기 5 이 정도입니다. 10 나누기 5 이 정도. 네, 저도 되게 그거만 되게 네, 맞아요. 너무 네,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저도 다이빙 오래 했지만 뭐 트린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솔직히 있죠. 의심도 하고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다이빙 하면서 중요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경험치거든요. 네. 100번은 그렇게 갔다 오셨잖아. 네. 아, 여기서 100번은 100m 쓰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잘 걸어 다니시고 네. 뭐 다 생활을 그럼- 하시니까. 잠깐만 그러면 챔버 치료는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강압병 경력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이론으로 다이빙을 계속 아, 하셨 이론이 아니고요. 네. 그 내쇼데코라는 게 네. 이론이 아니에요. 네. 하다 보면 하고 있었던 거고 그냥 맞아요. 해보시면 되게 허탈할 정도로 쉬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탈할 신기하고 정도로.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입금하시고 그럼 자세한 건 입금해야 돼. 단점은 살짝 얘기해 주세요. 뭐가 단점? 네. 단점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게 진짜 단점이고 네. 이 다른 단체에서 레쇼릭 데코를 두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 단점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단점을 보면서 저희가 이걸 레쇼디코를 쓰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저게 다 장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단점이 장점이 또 될 수 그냥 있는 거죠. 장점이 저희가 볼 때는 다 장점인데 그걸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저희가 느끼는 단점은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 이게 그게 근데 단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레쇼테이크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저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그렇죠. 네. 다르다. 아니 근데 네. 뭐 감압병 한 병도 걸리신 적 없고 챔버 치료도 받으신 적 몸으로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몸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얘기하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얼마나 저희 구독자 중에 타 단체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네. 트레이너 계시고 관계분인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또 그런 건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예, 높아심에 예. 네. 그거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처음에 테크니컬을 배울 때요,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90%의 좋은 점, 10%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B라는 거는 60%의 좋은 점, 40%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10%의 당연히 A를 택하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예. 10%가 예. 치명적으로 안 좋아요. 음. B라는 건요, 40%가 그적으로 안 좋아요. 그럼 또 생각이 바뀌죠. 그럼 고민해봐야 돼요. 이런 네. 고민들이 뭐 계속 선택에 있는 겁니다. 테크니컬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선배들이 다행히 그 고민을 해서 선배들이 좀 정해준 것들이 있어. 내가 해보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써보니까 이게 더 좋아.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그것도 이게 악유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미 정해진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유학을 갔다 오신 거고 유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까 그냥 미국에 잠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한 보름 유학이라고 가서 그게 유학이죠. 그런 거 유학이에요. 여기서 못 배우니까 왜 그래?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러워서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저는 입금하고서 들었는데 전 더 했어요. 네, 지금도 입금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지금 트레이너님께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많은 다이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가지고 장비 브랜드를 새로 만드셨다. 네, 이렇게 듣고 저도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어떤 건지 좀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민망하지만요. 제가 이제 만으로 11년 전부터 사실 만들던 거고요. 네. 사실 저희가 좀 쓰려고 만들었어요. 네, 저희가 탐험을 하고 이렇게 쓰고 이제 하는데 저희한테 다 마음에 들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장비를 만들고자 시작한 게 DRX 다이빙 장비입니다. 네. 근데 네. 그거 모르죠? 뭐요? H사 유명한 H사 있잖아요. 네. 막 네. 간지템 네.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장비예요. 사실 제가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한 곳이 그 H사라는 곳이고요. 네. 그것도 거기 H사에서 또 주축이 되는 뭐 G사 교육
프로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네, 벤치마킹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사하면 또 뭐 지멘스 이러잖아요. 지사 그 단체 지휘 단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앤드류라는 그 UTD 회장님이 또 지휘에서 또 활동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시간이 뭐 어디 뭐 공중파 방송처럼 뭐 40분, 50분씩 하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 사실 뭐 저희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우리 트레이너님의 그 다이빙에 대한 얘기들 짧은 것들 임팩트 있는 것들만 잠깐 들어서 사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뭐 컴퓨터 없이 뭐 100m 뭐 이런 것들도 오해도 충분히 살 수도 있는 얘기인데 더 자세한 얘기를 원하시면 뭐 이렇게 입금을 하시면 그러지 말고 네. 분명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배운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다이빙 저도 배우고 있고 네. 궁금하시면 네.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얘기하는 게 궁금하면 가서라도 배우는 게 저는, 그쵸.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분명히 우리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직접 배우려고 미국까지 갔다 오신 거고. 네.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겸손해져야 돼. 네. 많이 공부 좀 합시다. 네. 그럼 우리 이제 트레이너님 연락처 한번 남겨도 되죠? 저희 네, 영상 네. 설명에. 네. 네. 그럼 저희 그 영상 설명에 우리 트레이너님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트레이너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써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지금은 저기니까 인터뷰니까 그냥 고영이 봐. 고영이 봐. 고영 뭐? 내피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앞에 뭐 예, 있- 하나, 둘, 셋. 뭐 고라니 쳤어요? 불안해 왜 저? 쟤네도 왜 이렇게 압박해 모여가지고 저 냄새 맡고? 잘 나와요 저? 어차피 나는 질문만 던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질문만 던지고 얘기는 이제 보강사님이랑 트레이너님께서 이제 같이 얘기할 거니까. 네. 이거 프린트만 금방. 일단 오늘 쉬는 시간 있어요. 계란찜 이따 할 거니까. 나 내일 네. 오늘 상호 명상 컨셉을 잘 잡았네. 큰일이네요. 편하게 하세요. 이거 옛날 얘기라 다. 그러니까 이게 썰이라 네. 설은 제가 많이 써. 우리 진짜 대본 없어요. 막 해요. 이거 막 편하게 하세요. 진짜. 재밌게 그냥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